그 다음에 레벨링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번트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번트라는 게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리액턴트를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을 솔번트라고 하죠.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 같은 거 이런 걸 솔번트로 쓰는데 그게 pKa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pKa를 예를 들어서 HCl을 물에 녹여서 반응을 시키면 HCl의 pKa가 -7인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HCl 대부분 솔번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리에이전트가 다 프로톤을 물에 줘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 애시드인 HCl이 대부분 이걸로 하이드록소니움을 바뀌어 있어서 pKa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pKa가 이 상태로 유지한 대부분의 경우 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레벨 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pH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레벨링 오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되게 강한 베이스 에마이드를 물에서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 가장 강한 베이스는 소듐 에마이드가 아니라 이게 솔번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암모니아로 다 바뀌고 이게 38이니까 되게 베이직해서 프로톤 안 뺏기죠. 이렇게 하이드록사이드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소듐 에마이드를 물에 집어넣는 순간 그 pKa는 물 솔번트로 레벨링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7인 16에 가까운 걸로. 이걸 레벨링 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번트로 많이 있기 때문에 pH 변화를 그렇게 심하게 레이전트가 들어와더라도 pH 변화가 없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세테이트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되는데 아세테이트 pKa가 아시릭 애시드 4.75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백워드 리액션을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pKa에서 반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쓰면 아시릭 애시드의 애시디티가 레벨링 다운돼서 물의 pK 뉴트럴에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설포릭 애시드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설포릭 애시드 해보시면 이게 스트롱 애시드이기 때문에 여기 물의 론페어 일렉트론이 프로톤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 하이드록소님이 pK가 훨씬 더 -2 근처라서 훨씬 애시디티를 떨어뜨려주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솔번트 pKa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반응이 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솔번트를 써야 될까? 그런 거죠. 이 반응을 하려고 하면 이게 MI 되니까 pK 38짜리인데 이걸 물과 비슷한 아이소프로파놀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게 베이시스트가 커서 이렇게 떼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러니까 이 pK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베이스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이렇게 가서 요게 솔번트니까 이게 베이스, 이게 다 반응을 했으니까 소디움 에마이드가 암모니아로 다 바뀌어서 이 아이소프로필 은하연, 아이소프로팍사이드하고 아이소프로판은 이 솔번트로 많이 있으니까 그 대부분이 있는 그 pKa 18 정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아세틸라이드 은하연을 떼려고 하면 최소한 25 이상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물이나 프로틱 솔번트인 아이소프로포놀 대신에 프로틱 솔번트가 없는 이런 헥세인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는 THF를 쓰면은 이런 레벨링 오프가 없어서 리에이전트가 이게 프로톤을 받아들일 데가 없잖아요. 솔번트에서. 그래서 요 프로톤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솔번트는 THF나 헥세인, 하이드로카본 종류를 써야 아세틸라이드 은하연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틱 솔번트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스트롱 베이스나 스트롱 애시드의 베이시스티와 애시디티를 다 낮춘다. 여기 이제 솔베이션 이펙트에서 pK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비타놀하고 에탄올, pK가 에탄올이 16인데 T비타놀은 그거보다 less acidic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프로톤을 떨어지면 에톡사이드와 뷰톡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솔번트, 물 같은 거죠. 프로틱 솔번트가 여기 에탄올 근처에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네거티브 차지 근처에 요렇게 붙어 있겠죠. H2O 요렇게. 이걸 솔베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뷰톡사이드는 여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쪽은 솔번트가 못 와요. 그런데 에톡사이드는 여기에 물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요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로전 본딩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물의 프로틱한 부분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베이션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에톡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이 잘 떨어져서 에톡사이드가 되는데 솔번트가 잘 감싸는 highly solvated 은하연이 된 반면에 그래서 안정하죠. 이게 스테이블하죠. 그래서 H 플러스 잘 냅니다. 애시디가 한다는 거죠. 하지만 T비톡사이드는 벌키한 하이드로카본 주위로는 솔번트가 못 오기 때문에 less solvation 돼서 unstable해요. 불안정하니까 은하연 잘 안 만들겠죠. H 플러스 잘 안 내요. 그래서 pK가 18, 여기는 16. 더 H 플러스가 잘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솔베이션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솔베이션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시릭 애시드를 보시면 아시릭 애시드의 프로톤 떨어진 게 물에서 측정을 하면 프로톤 떨어지는 정도가 물에서 측정을 한 거하고 이런 에이프로틱 솔번트라고 하는데 헤테로아톰에 그러니까 이렇게 헤테로아톰 옥시전에 프로톤이 붙은 걸 프로틱 솔번트라고 해요. 프로틱 솔번트.
프로틱 솔번트에서 측정한 거는 4.75인데 이런 프로틱 솔번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전기 염성도가 큰 악시전, 나이트로전, 플루오린에 붙은 하이드로전이 없는 솔번트, 여기 아스나이트릴이죠. 이런 거에 여기 아스나이트릴은 이렇게 전기 염성도 비슷한 C에 붙은 하이드로전만 있어요. 아스나이트릴. 이런 거에서 측정한 거와 비교하면 이 pK가 훨씬 더 애시드합니다. 그 이유는 솔베이션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세테이트 은하연 주위로 프로틱 솔번트가 다 감싸서 되게 안정화시켜서 H+를 잘 떨어뜨리는 반면에 아스나이트릴은 여기 은하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프로틱한 하이드로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unstable합니다. 그래서 H+를 잘 안 떨려서 pK가 2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게닉에서 은하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하연 만들려고 하면 아주 스트롱한 베이스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은하연이 있는데 카운트 은하연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스펙테이러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스펙테이러 아이온. 예를 들어서 여기 소디움 에마이드를 물에 녹이면은 여기 에마이드의 론페어 일렉트론이 되게 베이직에서 물에 있는 프로톤을 잡아서 베이스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와 하이드록사이드가 나오는데 실제로 소디움 이 계라연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냥 솔벤트에 녹아 있을 뿐이죠. 여기 실제 넷 아이오닉 리액션은 NH2-가 요 프로톤을 잡아서 요렇게 가서 암모니아와 하이드록사이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펙테이러 아이온 보통 생략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시드 베이스 개념을 브랜스테드 로리 데피니션으로 했는데 애시드는 프로톤을 내는 거 HCl, 설퍼릭 애시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베이스는 그 프로톤을 받는 거 프로톤 억셉트라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요 아래에는 그런 여기 아래 예를 보면은 HCl은 프로톤을 내니까 애시드고 여기는 물은 프로톤을 받아들이니까 베이스라고 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워드 리액션이 조금은 일어나죠. pK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더 애시드해서 이게 포워드 리액션이 우시한데 백워드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요게 베이스이고 이걸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했죠. 컨주게이트 베이스. 여기는 컨주게이트 에이시드라고 하면 됐죠. 그런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톤을 주고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론페어 일렉트론을 주고받는 그런 걸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 물을 여기 BF3에 넣으면 반응을 해요. 론페어 일렉트론이 보론이 이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인데 여기 전자가 3개가 있어 트리고널 플래너로 있고 나머지 p 오비탈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예. B가 이렇게 있으면 같은 플레인에 플루오린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empty p 오비탈이라고 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6개 전자밖에 없어서 론페어 일렉트론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이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도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롬페어 일렉트론을 주는 걸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걸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롬페어 일렉트론, 프로톤을 주는 걸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애시드라고 했는데, 프로톤을 받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롬페어 일렉트론으로 작용하는 거. 롬페어 일렉트론이 프로톤 받으니까 롬페어 일렉트론 도너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롬페어 일렉트론 주는 게 베이스고 똑같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처럼 H 플러스를 받는 거와 똑같으니까 여기 롬페어 일렉트론을 억셉트 하는 걸 루이스 애시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HCl에 물 반응을 해서 여기 롬페어 일렉트론 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서 롬페어 일렉트론 주니까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 프로톤을 주는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로톤 입장에서는 롬페어 일렉트론을 억셉팅 하니까 이게 루이스 애시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HOH2 됐죠?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컨셉이 가장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롬페어 일렉트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애시드 베이스도 되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애시드, 프로톤 도너고 프로톤을 받아주니까 베이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일에 BF3처럼 여기 대신에 BF3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컨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인데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컨셉으로는 설명이 되죠. irreversible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롬페어 일렉트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애시드 있습니다. 루이스 애시드 여기 주는 거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 컨셉을 적용을 시키면 모든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반응에서 이 반응이 어느 게 애시드이고 베이스인지 커브드 에러를 표시를 해보시면 이런 반응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요게 애시드이죠. 브랜스테드 애시드, 브랜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여기는 프로톤을 억셉트 하니까 베이스. 다른 말로는 루이스 롬페어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하는 건 루이스 베이스죠. 여기는 프로톤 입장에서 보면 루이스 애시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스킴을 그릴 거예요. 많이 연습해
자,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pKa 정성적으로 어떻게 따지는지, pK 밸류 알아야 되는 quantitative definition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플러스 qualitative analysis 하는 LEO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게 얼마나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SD가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다 컨주게이트 베이스 프로톤이 떨어진 거 가지고 했네요. 컨주게이트 베이스인데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pK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SCD 간 것부터 베이지 간 쪽으로 어느 게 가장 SCD 간지 그런 걸 써서 해보는 그런 예입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EO 관점에서 애토믹 캐릭터, 일렉트로네가티비티, 레조넌스, 인덕티브, 오비탈이 sp3인지 sp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BDE는 뭐다 애토믹 캐릭터가 C 카벤 아연이에요. 그러면은 동일하고 LEO의 애톰, 그 다음에 레조넌스는 뭐다 없네요. 이제 파이 전자가 없으니까. 인덕티브 이펙트 관점에서 보면 여기 D와 E가 B보다는 더 안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더 프로톤이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D와 E가. 그 다음에 D와 E 중에서는 sp3와 sp2이네요. 그래서 sp2 요게 더 안정할 것 같습니다. H 플러스가 잘 떨어져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보다. 그 다음에 C보다는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악시전 나이트로전이 있네요. 요거 두 개 중에는 어느 게 더 SCD 갈까요? 컨주게이트, 여기는 SCDT를 따져주면은 컨주게이트 지금 여기 요렇게 그려서 뭐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로톤 붙이고요. 컨주게이트 SCD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동일하죠. 예. 어느 게 가장 SCD가 하나. 악시전, 나이트로전 둘 다 플러스인데 악시전이 애토믹 캐릭터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크니까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SCD. 그 다음에 C보다는 나이트로전이 더 하니까 2번. 그 다음 BDE는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여기 E가 가장 카본 중에서는 가장 SCD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브드 에러를 통해서 메커니즘, 리액션을 쓰고 이게 which side of the reaction is favored,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favored 한지 스타팅 material이 favored 한지 반응이 갈지 안 갈지 그런 걸 써보시기 바랍니다. pK 밸류를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pK 밸류 SCD 관계 프로톤이 있는 게 낫겠죠. 여기도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브대를 써서 반응을 써보세요. 반응이 안 가면 뒤쪽에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기조인데요. 어느 게 SCD 컴파운드인지 프로톤을 잘 내놓는지 요 아민인지 알코올인지 프로톤이 어느 게
나이트릴인지 피놀인지 사이클로헥사논인지 그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해보시기. 그 다음에 아스코빅 애시드 바이타민 C인데 하이드록실 그룹이 4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애시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애시드 베이스에 관해서 마치겠습니다. 애시드 베이스 컨셉은 유기화학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외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의 pKa 밸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외우는 거 플러스 몇 가지 quantitative pKa 밸류를 외우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